쓰면 좋겠고요. 엔드플레이트에서 영양 공급을 이렇게 받아요. 그러면 적절하게 압력을 받아야지만 영양 공급을 더 잘 받겠죠. 가만히 누워만 있으면 압력이 없으면 이게 압력으로 스며들어오는 거거든요. 압력이 없으면 엔드플레이트에서 영양 공급을 잘 못 받아요. 그래서 압력은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는데 계속 눌리는 건 안 좋고요. 그래서 걷는 건 엄청나게 추천. 요통에 충격을 어느 정도 받기 때문에 누워만 있으면 허리에 영양 공급을 받을 필요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요통 환자가 오래 누워 있는 게 안 좋다라고 얘기하는 게 오래 누우면 근육도 약해지지만 이 수액 디스크 쪽에 영양 공급이 안 돼. 그러니까 더 들어야죠. 그래서 충격을 줘야 되는데 그 충격을 주어주는 게 오래 앉아 있는 충격을 주는 게 아니라 걷는 건 어떻게 해요? 계속 줬다 뺐다 이렇게 되죠. 앉아 있는 건 계속 누르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요통 환자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많이 걸으라 그러면 훨씬 더 빨리 좋아져요. 디스크의 탄력성이 더 좋아지거든요. 보통은 이렇게 겉에가 경화되면서 영양 공급이 잘 안 되고 영양 공급이 잘 안 되면 어떻게 돼? 드라이 되고 그러면서 생기거든요. 그래서 요통이 생기는 원인은 나이가 먹으면서 하이드레이션, 디하이드레이션이라고 수액이 떨어지면서 생기는 문제예요. 한번 잠깐 볼까요? 그래도 바쁘지만 요통을 하루 만에 끝낸다는 건 진짜 그쵸? 대단한 학생들인 거죠. 섬유륜이 있고 수액이 있어요. 두 개 뼈 사이에 디스크가 들어있고요. 저게 충격을 흡수하고 있는 구조고요. The disc is mainly made up of the outer layer, which is known as annulus or a ring-like structure. 안에 수액이 있는데 저 수액이 스며 나오는 제가 물른다고 생각하는 게 외과 선생님들의 생각인 거고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대부분의 경우는 스며 나오는 거예요. 저 라미나가 있고요. 저 라미나들이 양파처럼 되어 있는데 저게 뜯어지면서 이제 문제가 생기고요. 뜯어지기만 해도 허리가 아프고 많이 밀려 나오게 되면 신경까지 아픈 거예요. 안에막이 터져서 은근히 스며 나오면 디스크를 담당해주는 신경에서 여기에 뭔가 염증이 미세하게 염증이 있구나라고 느끼는 거고요. 그게 많이 나오면 신경까지 만나면 신경의 염증을 일으켜서 신경통을 일으키는 거예요. 여기까지 합시다. 보통 어떻게 되냐면 나이를 먹게 되면 이거를 봅시다. 나이를 먹는다는 건 결국은 마르는 거예요. 그렇죠? 살이 마르는 건 아니고요. 피부도 마르고 혈액 공급이 수분 공급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나무를 키울 때 미국 소나무들은 바람 불면 잘 찢어지죠. 나무들이. 한국 나무들은 바람 불어 나무 찢어지는 거 본 적 있어요? 잘 없어요. 왜? 한국 나무들은 독해. 왜 독해? 땅에 먹을 게 없어 별로. 그래가지고 있는 거 없는 거 우려 먹어가지고 굉장히 잘 못 자라. 그래서 딱딱해요. 한국 나무 소나무 똑같은 걸 여기다 들여가지고 돈을 많이 벌려고 심었던 조경하시는 분을 만났었는데 아무리 좋은 나무를 갖다 심어도 여기는 영양분이 너무 많아서 쭉쭉 자라가지고 순하게 자라서 자꾸 찢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영양 공급이 충분히 되면 디하이드레이션이 덜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옛날 사람보다 허리가 튼튼하고 덜 아프신 거예요. 그러면 쓴 만큼 적절하게 영양 공급이 되는데 만약에 디하이드레이션이 됐어. 수액 공급이 떨어졌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디스크가 수분이 빠져나가면 이게 내려앉겠죠. 이렇게 이 간격보다 지금 이 간격이 좁아지죠. 좁아지게 되면 두 뼈의 간격이 좁아지게 되면 움직일 때 겉돌까요? 팽팽한 게 겉돌까요? 겉돌게 되겠죠. 그래서 인스테빌리티가 떨어진다라고 얘기를 해요. 인스테빌리티가 떨어지고 그 다음에 그 뉴클레어 폴포서스가 빠져나와서 그것이 인플라메이션을 만들고 그 인플라메이션이 통증을 일으키는데 신경을 누르는 경우도 있고 신경을 누르지 않더라도 그 인플라메이션을 만들어서 통증을 만든다. 그러면 디스크 환자한테 기본적으로 해야 될 건 수액이 빠져나오지 않게끔 한다. 그러면 간단하게 이 사람을 제일 좋은 방법은 뭘까요? 우주로 보내는 거야. 중력만 없으면 키가 3cm가 큰다 그래요. 여기 계신 분들이 그 무중력 상태 가면 키가 3cm가 클 거래요. 그 3cm는 뭐가 클까요? 뼈가 클까요? 뼈는 안 크니까 디스크가 받는 압력이 그만큼 받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 압력을 줄여주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게 뭐 나갈 일이 없죠. 그러면 그걸 줄여주기 위해서 일단 제일 좋은 건 우주로 내보낸다. 그리고 돌아오지 못하게 한다. 돌아오면 더 많이 받을 거니까. 근데 그건 좀 슬프잖아요. 그렇죠? 그건 사람이 죽는 거하고 똑같은 문제니까. 그래서 두 번째는
트랙션 같은 걸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근데 트랙션을 하면 재밌는 게 근육이 여기 딱 매달려 있어요. 근육은 긴장돼 있는데 트랙션을 하면 이게 벌어져 주나요? 땡기느냐고 고생만 하지 우리 근육이 트랙션 무게보다 훨씬 더 강해요. 그리고 땡길라 그러면 허리를 땡길라는 불안해서 근육이 이완이 돼주나요? 그래서 트랙션을 실제로 히포크라테스 때부터 썼다라는데 트랙션 중에서 가장 좋은 트랙션 에비던스는 뭐라고 되냐면 계속 땡기는 건 아니고요. 땡기다 놨다 하는 기계식으로 땡길 때만이 유효하다고 돼 있어요. 왜냐하면 계속 땡기면 계속 근육이 수축하는 거야. 빠질까봐. 근데 땡겼다 놨다 하면 근육이 이완이 되고 수축하고 이러면서 조금씩 벌어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저는 제일 추천하는 게 거꾸리 하는 거예요. 거꾸리에서 늘어져 있으면 어떻게 돼요? 점점 힘을 빼고 자기가 이완을 시킬 수 있죠. 이완을 하게 되면 척수관의 압력이 줄어들까요? 안 줄어들까요? 요통의 제일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외부적으로 하면 거꾸리를 시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 근육 긴장을 줄여줘야겠죠. 근육 긴장이 계속 있으면 디스크 받는 압력은 높아질 테니까. 그래서 근육 긴장을 줄여주기 위해서 침을 치료하는 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디스크를 보게 되면 여기는 하얗고 약간 여기는 시커멓죠. 보이세요? 요거는 정상적인 디스크예요. 이렇게 안에 막에 수액이 들어있는 거고요. 섬유륜이 따로 있는 거고 안에 막이 살아있는 거예요. 안에 막이 터지게 되면 스며 나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사과가 골거나 이런 거 바깥에 봤을 때는 디스크가 얘는 많이 나와 있지는 않죠. 얘하고 비슷하죠. 근데 얘는 DDD예요. 디제너레티브 디스크 거고요. 얘는 정상 디스크 거고요. 그게 만약에 바깥막까지 튀어나오면 허니에이트 디스크라고 얘기를 해요. 이해가 되세요? 아까 섬유륜 안막 있고 바깥막 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안막만 터지면 안에서 골기 때문에 허리는 아프고 증상은 다 있어. 단지 다리로 내려가는 증상은 없지만 허리 아프고 이런 것들은 다 있어요. 그래서 MRI 찍으면 이렇게 돼요. 옛날엔 디스크 CT 찍을 땐 이걸로 구별할 수가 없었어요. 두 개를. 근데 요새 MRI 찍으면서 구별이 다 되죠. 허리가 퇴행성 변화가 생기면 어떻게 돼요? 얘 압력이 높아지고 디스크는 내려앉고 그 디스크가 내려앉으면서 이 스포가 만들어지는 메커니즘인데 그거는 오늘 건너뛰고 이게 내려가면 관절들도 좁아지죠. 그럼 관절이 좁아지면 이 안에 들어있는 연골은 눌리고 찢어지겠죠. 그러면 나이가 먹게 되면 관절도 나빠지고 디스크도 나빠지는데 왜 관절 얘기는 안 하냐. 양방선생들이 이거는 수술해서 빼버리면 큰일 나거든. 그러니까 이 얘기는 안 하는 거 관심이 없어. 쟤는 건드릴 수가 없어. 응? 우리가 하다못해 이혼을 해도 애들은 내 애들이잖아. 그렇죠? 손을 안 대. 이거는 우리가 가변적으로 바꿀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야. 이해가 되세요? 우리가 성씨는 못 바꾸고 이름은 바꾸잖아요. 이것처럼 정형외과 선생님들은 이 부분을 손대는 거는 이 관절을 고치는 게 아니라 더 망가뜨리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공부도 안 하고 손도 안 대요. 디스크는 이거는 빼고 여기다 클립을 끼거나 아니면 이렇게 핀을 박으면 어차피 압력을 안 받으니까 이런 식으로 수술해요. 하다못해 재밌는 건 옛날에 여기다 클립을 꼈거든요. 클립을 안 껴도요. 이 상태가 유지가 돼요. 신기하죠? 이 파셋 조인트가 받는 스트레스가 굉장히 강해서요. 이 앞에 클립을 옛날에 꼈는데 클립을 안 껴도 형태를 유지를 해. 그게 백힘 디스크 때문에 밝혀진 건데 하여간 그래서 신경이 이 케미칼이 나와서 이렇게 실제로 누를 수도 있고요. 이렇게 안 누르고 은근히 쓰면 이렇게 누르고 있는 경우는 드물어요. 이렇게 스며 나와서 얘가 이렇게 겉으로 이렇게 떠돌다 보면 얘를 만나. 그러면 얘를 염증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게 신경을 딱 누른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대부분 그래서 디스크 환자가 90%는 수술할 필요 없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섬유륜이 있고 수액이 있고요. 수액이 저렇게 밖으로 나와서 압막을 터지고 압막은 먼저 터져서 요통이 먼저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서 바깥막까지 터지게 되면 걔가 여기 보면 이제 두라마타가 있죠. 이 두라마타가 되게 센시티브하거든요. 두라마타를 뚫고서 이 염증 물질이 이 신경을 만나게 되면 염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경을 얘는 임핀지한다고 했는데 임핀지하는 경우는 외과 선생님이 좋아하는 거고요. 일반적인 디스크 환자들은 대부분은 걔가 인플라메이션만 만드신다고 보시면 돼요. 그 디스크 단계를 보면 정상인 부분이 있고요. 퇴행성 변화, 그냥 노화가 되면서 약간 내려앉았어요. 안에가 말라있고 그 다음에 그 다음 단계는 디스크가 이렇게 부푸는 거예요. 그리고 바깥에 막까지 뻥 뚫고 안에 내용물이 밖으로 나온 거야. 이거는 막 안에 있어요. 바깥막 안에 있어요. 바깥막 밖으로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그거 말고 그냥 나이가 많이 먹으면서
그 안에 수분이 다 말라가지고 저절로 내려앉는 경우예요. 그 다음에 디스크가 완전히 내려앉아 버리면서 이 공간이 비어가지고 거기서 오스테오파이트가 만들어지는 건데 이렇게 내려앉았는데도 디스크가 다 말랐어도 형체를 유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노말이고요. 볼징, 프로트루전, 익스트루전이라는데요. 프로트루전이라고 얘기하는 건 뒤에 외막은 빠져나와서 이거는 외막은 빠져 못 나온 거예요. 외막을 빠져나와서 섬유륜을 빠져나왔는데 뒤에 후종인대가 이렇게 있죠. 후종인대 안에 있으면 프로트루전이라고 하고요. 후종인대 밖으로 나왔다 라고 얘기할 때 익스트루전이라고 얘기해요. 그럼 제일 심한 상태는 뭐예요? 증상으로 따르면 익스트루전이고요. 제일 괜찮은 상태는 뭐예요? 노말이죠. 그러면 제일 호전이 안 되는 거 치료할 때 어떤 걸까요? 의외로 볼징이에요. 고를